사부, 부자의 운. 실력이 늘었는데 왜 더 이상 안 올라갈까? 제10장 운세. 운은 운세. 좋은 것은 따라하고 널리 퍼뜨리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한다. 여기서는 최단 시간에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원래 따라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배우다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다 함은 최고의 배움을 뜻합니다. 높아심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따라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생과 생활 태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이 만든 상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특허를 따라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사용하는 언어 등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하는 잘못 중에는 내 방식대로 고쳐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죠. 내 방식대로 고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오류의 에센스를 첨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는 그 사람이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해온 최고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몸짓, 말투에도 깊은 의미와 이유가 담겨 있고요. 그러니 그것을 초심자가 망가뜨려서 따라하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따라한다는 것은 자아를 버리고 교모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빨리 해내는 사람부터 재수와 운의 혜택을 듬뿍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을 퍼뜨릴 때 행복의 도미노가 생긴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정말 멋진 책이 있어요. 이걸 하면 일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좋은 일을 배운 다음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행함과 동시에 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저는 이것을 행복의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가르쳐 주는 방법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용건이 끝날 때쯤 그러고 보니 말야 하면서 살짝 언급을 해도 괜찮고요.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 그렇게 해서 행복의 도미노가 계속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행복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면 행복의 도미노가 자기 있는 곳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신은 당신이 대가 없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알았을 때 주변 사람에게도 전하는 행위는 무엇보다 간단한 대가 없는 사랑의 한 실천 방법입니다.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의 행복도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이 바통을 이어받아 행복의 도미노가 생기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합시다.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를 버린다.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할 작정이었는데 어쩐지 일이 잘 안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그 사람의 방식은 대단하지만 나는 못 따라하겠어. 즉, 나는 내가로 시작하는 이런 류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버리고 행복한 사람을 따라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자신을 버리고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하세요. 참고로 그 사람이 돈이 없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즉 사고방식과 노력에 주목해서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기를 버리고 운이 좋아진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운이 좋아지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행복해진 것을 방해하는 건 당신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나를 버리면 눈 깜짝할 새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 안에 이런 나가 있다고 느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버리세요. 그것이 당신을 가장 빨리 행복해지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모두를 우선시할 때 사랑받는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아이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이맨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주위에서는 대학이 불편하네, 맞춰주기 힘들어, 못 쫓아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뭔가를 할 때 남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즉,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죠. 인간 관계에 있어 그런 마법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맨은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할 찬스가 생겼을 때 꼭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상식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빨리 안 끝나나? 잘난 건 알겠는데 재미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 웃고 즐거워지는 이야기, 웃기는 실수담 등을 말하면 모두 몸을 앞으로 빼고 기대하며 듣게 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모두를 즐겁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콘셉트가 되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보다 모두가 우선이기에 아이맨의 정도가 약한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모두를 우선으로 둔다는 게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정받고자 하는 것과 남을 재미있고 즐겁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닮은 듯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처럼 당신이 모두를 즐겁게 만들자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친절이란 상대가 알기 쉽게 만드는 것.
길에서 나눠주거나 벽에 붙은 전단지를 보다 보면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라는 말이 잔뜩 쓰여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격을 뿌옇게 처리했다든지 내용을 잘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해놓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만든 사람은 열정을 갖고 만들었을 테죠. 하지만 전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처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고객에게 있어 친절한 행동일까요? 친절이란 이해하기 쉬움을 뜻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서 전달한다. 이것이 상대에게 있어 최고의 친절인 것이죠. 어려운 것을 그냥 어렵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본인도 납득을 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에게도 아주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본인도 잘 모르니까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성공하려고 하면 우선 알기 쉽게 전하는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게 앞에 붙인 메모는 이해하기 쉬운가 아닌가? 내가 돌린 전단지는 이해하기 쉬운가 아닌가? 가게 이름은 외우기 쉬운가 아닌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프로 정신입니다. 긍정.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걱정은 방어 본능에 불과하다. 곤란한 일이 생겨 앞날이 깜깜할 때마다 지금부터 앞으로 쭉 이 상태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며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점점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운을 좋게 만드는 일에 쓸 수 없게 되죠. 애초에 걱정이라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방어 본능이라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먼 옛날 인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살던 시절에는 작은 소리가 나도 맹수에게 습격받지 않도록 서둘러 도망가야 했습니다. 또 추울 때는 얼어 죽지 않도록 서둘러 입을 거리나 먹을 거리를 모아야 했죠. 그러한 몸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걱정이라는 능력이 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겨울에 입을 것이 없어도 유니클로나 시마무라에 가면 싸고 좋은 옷이 잔뜩 있죠. 먹을 것을 서둘러 모으지 않아도 편의점에 가면 맛있는 먹거리를 바로 살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덮쳐오는 걱정이란 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밀려오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웃으면서 나는 말이지 정말 대단해. 먼 옛날에 방어 본능이 깨어났잖아 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를 가능한 한 걱정으로 뺏기지 않는 것이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나는 뭘 해도 운이 좋아지지 않아 라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의 운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분명히 또 나쁜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의 몸속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를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검지와 약지로 옷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 옷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라고 계속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를 누군가에게 잡아 당기도록 해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엄지와 검지는 뚝 하면서 아주 간단히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재수가 좋다, 재수가 좋다 라고 반복하면서 누군가에게 엄지와 검지를 잡아당기게 해보세요. 어떤가요? 검지와 엄지에 꼭 힘이 잔뜩 들어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오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입에 담는 말에 따라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를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재수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엄지와 검지에 힘이 꾹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는 신기한 힘, 즉 재수의 힘이 채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재수가 없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몸속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몸속에 힘을 빠지게 하고 가장 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약한 상태로 살아가면 누가 조금만 신경 쓰이는 말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는 이야기를 해도 금방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증폭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이란 중요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나는 재수가 없나 봐 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몸속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 가장 약한 상태가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대로 난 정말 재수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힘이 차올라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재수가 있는 일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우울한 생각은 나쁜 영을 끌어당긴다. 히토리 씨 팬 모임 가게에 가면 팬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저는 히토리 씨의 책을 읽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운나는 일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가라앉을 만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우울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져서 계속 안 좋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느 누구라도 우울한 일에 대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기 힘들 수도 있으니 믿기 어렵다면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울한 일을 오래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영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면 바로 유령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영에는 좋은 영과 나쁜 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호령이나 지도령과 같이 우리를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랑과 빛의 영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나쁜 영도 있죠.
앞서 말했듯 이 나쁜 영을 부유령이라고도 합니다. 부유령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계로 가지 못하고 육체를 잃었음에도 아직 이 세상을 계속 떠돌고 있는 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인간에 대해 강렬한 원망이나 슬픔을 갖고 있는 영이기도 하죠. 항상 웃는 얼굴로 기분을 좋게 하세요. 밝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몸에 지니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책이나 오디오북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해온 것도 이 부유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덧붙이자면 부유령에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 지옥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웃지 않고 표정이 어두운 사람, 야채만 먹거나 고기만 먹는 등 편식을 하는 사람, 밝고 파동이 좋은 장소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 방이 지저분하고 먼지 투성이인 사람, 욕조에 몸을 담그려 하지 않고 청결함을 싫어하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고 반짝이는 것을 몸에 지니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쁜 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부유령에 사로잡히면 우선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짜증이 나고 화내기가 쉬워져서 다른 사람과 어깨가 좀 부딪힌 것만 가지고도 주먹 다짐을 하려 하죠. 혹은 모두가 자기 험담을 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이 튀어나오거나 언제나 멍하니 있고 의욕이 없는 등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부유령이 누군가에게 붙으면 다른 친구들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부유령이 많이 붙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 때문에 급기야 자살을 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운을 좋게 만들려면 마음부터 돌아본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유령이 붙지 않게 하거나 자기에게 이미 붙은 부유령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바로 부유령이 붙어있기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유령이 붙어있고 싶어도 붙을 수 없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분이 좋은 사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빛나는 장신구는 그저 단순한 액세서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적으로서의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부유령은 빛나는 장신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몸에 꼭 지니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꼭 진짜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0,000원 정도면 길거리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를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설사 이미테이션을 하고 있더라도 효과는 같습니다. 이런 실천을 하고 있는 기분 좋은 사람에게는 부유령이 다가가려 해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고 있는 파동이 밝고 눈부셔서 그 옆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울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단지 그 사람의 마음만 우울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우울한 파동을 내보내고 있는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유령들의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는 분명히 부유령이 붙어 있겠네요. 뭐든지 우울하게 생각하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우울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부유령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탓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부유령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자기가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라도 그래, 이제부터 즐거운 기분으로 살아가자 라고 마음을 먹으면 부유령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개중에는 당신에게 부유령이 붙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돈을 들여 푸닥거리를 하거나 무속인을 찾아가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면서 소중한 돈을 없애는 행위 자체가 운이 나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꼭 깨닫길 바랍니다. 운이 좋아지게 하고 싶다면 바로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마음을 밝고 사랑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궁리할 때 당신의 인생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12장 매력.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매력을 드러낼수록 운이 좋아진다. 도쿄의 신코이와라는 곳에도 히토리 씨의 팬 모임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장을 맡고 있는 간군에 관한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군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그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좋은 남자입니다. 한류 스타 장근석 같이 잘생긴 데다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죠. 게다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아꼈습니다만 그럼에도 간군은 힘들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게의 손님이나 동네 사람들이 본인을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누군가로부터 연애편지나 선물을 받는 건 분명 기쁜 일이겠죠. 다만 스토커같이 쫓아다니는 여성들이 있다 보니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간군은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몇 년 전부터 사귀고 있던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간군에게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급기야 그는 이 이상 이런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군,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을 발산하는 일을 그만두면 운까지 나빠진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는 매우 깜짝 놀라는 얼굴을 하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간군이 멋지게 태어난다는 것은 실은 신이 주신 운명입니다. 멋지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멋지게 태어난 사람만의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멋진 남성으로부터 또 가게에 와주시면 기쁠 거예요. 혹은 조금 도와주시면 기쁠 거예요. 라는 말을 듣는 여성들은 매우 기쁘겠죠. 그렇게 멋진 사람이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많은 여성의 마음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멋진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행여나 스토커 같이 구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애인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도 확실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레 걱정해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지 않으면 손님도 오지 않게 되고 일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도 나빠지고요. 그러니까 멋진 사람은 자신의 멋진 부분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있는 힘껏 발산할 때 신은 그걸로 됐어요 라는 뜻으로 동그라미를 쳐줄 거예요. 그렇게 일도 잘 풀리고 운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간군의 얼굴은 확 밝아졌습니다. 그는 매우 순수한 청년인지라 제 말의 의미를 잘 알아주었죠. 지금 그는 전보다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의 가게에도 손님이 점점 늘었다고 합니다. 간군처럼 매력적인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운명입니다. 매력적인 남자나 매력적인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거나 격려를 해주면 누구나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에게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고 힘을 북돋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서 때로는 다소의 트러블을 경험하기도 하죠. 주변에 스토커같이 쫓아다니는 이성도 있고 결국 이성을 꼬셔서 이용해 먹겠지라며 질투하는 동성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이런 저항에 져서는 안 됩니다. 주위의 저항까지도 자기를 끌어올리는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마쓰다 세코시는 예전에 많은 여성으로부터 질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숭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연애정보 프로그램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힘을 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스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질투까지도 에너지로 바꿔서 지금과 같은 거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의 질투에 대해 마쓰다 세코시처럼 태연하게 반응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트러블과 질투가 당신을 공격해도 기죽지 말고 매력을 발산하면서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트러블이나 질투의 에너지가 당신을 계속해서 위로 밀어 올려줄 것입니다. 부인이 아름다워지면 가정의 운이 좋아진다. 아시다시피 여성이라는 존재는 옷이나 화장품, 쇼핑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게 나한테 어울릴까? 집에 있는 옷과 맞춰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 와 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남성들은 빨리 정하면 좋겠는데 전에도 같은 거 샀잖아. 와 같은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여성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 집의 운을 좋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이 아름다워지면 가족 전부가 행복해지거든요. 부인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면 다른 가족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안에 행복의 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인이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남편의 일도 잘 풀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이 일입니다. 게다가 여성은 꾸미는 일을 생각할 때 갑자기 기운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교토의 어떤 집에 할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오래 가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그리하여 할머니는 자리 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옷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옷감을 내놓고 식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누워있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옷감을 보고 이것도 좋겠네, 저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장롱에서 돈을 꺼내와 나 이 옷감으로 기모노 좀 만들어 주시오 하며 새로운 기모노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새로운 기모노를 두근두근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병이 나아서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이란 그 정도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남성은 부인이 몰래 원피스 한 벌을 샀다고 화내면 안 됩니다. 여성에게 이제 옷 좀 그만 사라고 말하면 일할 마음도 없어지고 기운도 빠져버린답니다. 집의 운기를 좋게 하려면 부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행복의 신으로 삼아 봅시다. 타고난 게 별로일수록 가능성은 무한해집니다. 앞서 말했듯 태어날 때부터 멋지게 태어난 사람은 그 주어진 아름다움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안타깝게도 타고난 게 별로여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예계를 보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 세계에서도 독특한 개성을 내세우는 아이돌이 정통파 미소녀를 바짝 쫓아가고 있죠. 또 개그우먼들도 대활약 중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도 독특한 연기를 하거나 여성들의 공감을 사는 개그우먼이 정통파 미인 여배우를 능가할 기세로 인기를 모으고 있죠. 이런 현상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매력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개성이 있는 아이돌도 공감을 이끌어내는 개그우먼도 원래부터 많은 이가 주목하는 매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매력을 계속 갈고 닦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매력의 상승폭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이상한 이야기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원래 갖고 있는 소재가 별로면 별로일수록 변화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것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리감을 뜻합니다. 즉,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올라갔는가로 매력이 정해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목구비가 잘생긴 사람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위로 올라간 사람은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매력 경쟁을 하면 올라간 거리감, 즉 변화폭이 더 큰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나는 태어난 게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매력을 하나씩 갈고 닦아보세요. 자신의 얼굴을 소중히 여기지 않던 사람이 눈썹 정리를 하거나 크림을 발라 피부에 윤기가 나게 하거나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일, 수수한 옷만 입었던 사람이 핑크색 블라우스나 오렌지색 톤의 원피스를 고르는 일, 걸핏하면 벌벌 떨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말하는 일 등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좋은 점을 더해가는 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전보다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이 과정을 즐기다 보면 점점 멋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선은 하나만 정해서 그것을 갈고 닦아봅시다. 자신을 닦으면 닦을수록 당신의 매력은 크고 강해져서 점점 빛이 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나에게는 이게 없어, 난 이게 안 돼, 라며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반대로 해보세요. 나에게는 이게 있어, 난 이게 가능해, 라며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사람에게는 제각각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나 몸의 핸디캡도 그런 것입니다. 그건 신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신이 준 것으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포커를 할 때도 주어진 카드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져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주어진 카드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해야 하죠. 즉, 신이 내려준 환경에서 불평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갖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살려나가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최대한으로 살리려 할 때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말. 오류를 고치면 돈의 흐름은 순조로워집니다. 경제의 시대에는 반드시 돈 문제를 공부해야 합니다. 신은 항상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를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 마이너스 파동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뭘 해도 빚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돈을 받으면 거절하지 말고 감사히 받으세요. 남에게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정당한 욕심은 갖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응원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어야 사람도 돈도 모입니다. 신기하게도 지위나 명예에 돈을 쓰면 돈이 달아납니다. 무엇을 하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하면 5, 6년간 그 패턴을 유지하세요. 자신이 해온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하면 칭찬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 그것을 누구보다 빨리 해보세요. 이때야말로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공을 손에 넣는 것도 멋지지만 그 다음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란 어쨌든 빠르면 합격, 느리면 실격입니다. 즐거워지고 싶으면 먼저 본인부터 움직이세요. 자신 안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으면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워집니다.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행복, 재수,
운이 들어옵니다. 선에 강해지고 싶다면 악에도 강해져야 합니다. 나와 파장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드름을 피워서도 안 되고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프로라면 당당하게 일하세요. 당당함도 상대에 대한 서비스이자 배려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므로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착하다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회색지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가족이니까 서로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삶이 편해집니다. 상대를 깜짝 놀래고 그 자리를 웃음바다로 만드는 의외의 대답을 준비하세요. 신의 선물은 처음에는 콤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으로부터 좋은 일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기를 먼저 버리고 행복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따라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할 줄 아는 사람을 프로라고 합니다. 걱정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도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걱정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부유령이 머물기 힘든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를 차고 다니세요. 다른 사람의 저항까지도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나에게 없는 것보다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할 때 행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토 히토리.